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필기노트 91쪽을 펴시고요. 주택지당 채권 유동화라는 게 있는데 시험은 세 군데 정도로 공부할 건데 시험은 3번에서 가장 잘 나와요. 자, 필기노트를 보면 그러면 91쪽에 가운데쯤에 5번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번 저당 시장의 구조라고 해서 무슨 복잡한 그림이 나오고 그 밑에 효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 장을 넘겨볼까요? 한 장을 넘겼더니 92쪽에 3번 MBS의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 MBS 유형 표가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럼 주택지당 채권 유동화에서는 세 가지 내용을 배울 건데 중요한 것은 3번 92쪽에 있는 그 표, 그 MBS 유형인데 오늘은 이 MBS 유형까지 공부하지 않고 이름까지만 알고 할 거예요. 주택지당 채권 유동화 세 가지 배울 건데 세 가지 중에서 1번 저당 시장의 구조 중요성 하, 2번 효과 중요성 하, 3번 MBS 유형 92쪽에 있는 표 중요성 상, 그 별표 3개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지당 채권 유동화가 시험 나오면 거의 70 내지 80%가 92쪽에 있는 그 표에서 이제 답을 주는 거야. 거기서 주로 출제하고. 표 복잡하지만 나중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자고 이렇게. 저당 시장의 구조하기 전에 이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는 채권을 팔겠다는 소리야. 그럼 채권 팔면 뭐가 생겨요? 현금. 주택시장 채권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은행이 신한은행, 국민은행 가면 그러면 주택시장 채권 은행 아니라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한은행 가서 대출 받아요. 그럼 신한은행이 저에게 주택시장 채권을 설정하는 거야. 그럼 신한은행이 이 채권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이 신한은행의 재산이야. 그럼 신한은행이 이걸 팔아버리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현금 확보하겠다. 그걸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라고 그래.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저당 시장의 구조를 볼 건데 제가 돈 빌리러 갑니다. 제가 차입자야. 그럼 전 돈 빌려서 주택을 사야 돼. 그럼 차입자 뒤에 이제 주택시장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신한은행 가죠. 신한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알았어 빌려줄게요. 그래서 대출해줘. 대출을 얼마 했냐면 10억을 대출 받았어요. 그럼 저는 10억 받아서 아파트를 사러 간다고. 그럼 신한은행은 그냥 10억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돈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신한은행에 채권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한은행의 채권자, 저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택, 저당, 채권이 이제 생기는 거야.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은행 가서 돈 빌리러 가면 그러면 은행에서 돈 얼마까지 대출해 준다 하고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서류를 주면서 여기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거기다만 서명 날인하라고 그래요. 내용을 볼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그 주택시장 채권이 설정되는 거야. 이걸 이제 모기지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신한은행이 총 1,000억을 있어서 1,000억. 이 1,000억을 가지고 대출해 줄 건데 저 같은 사람에게 100명을 대출해 주면 이 1,000억이 다 대출된다고. 이거 다 대출해 줬어요. 대출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은 돈이 이제 대출해 줄 돈이 없네. 대신에 1,000억이 나간 대신 현금 1,000억이 나간 대신에 1,000억짜리 뭐가 생겼어요? 채권이 생겼어. 채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에게 10년 동안 빌려줬다. 그러면 신한은행은 10년 동안 계속 원금 일부하고 이자 수입을 확보하는 거야. 이자 수입. 저기상은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목돈이 일시 나가고 푼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원금 1,000억이 다 확보되려면 10년을 기다려야 돼. 그럼 이거 다 대출해 줘버리면 신한은행이 이제 대출에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신한은행이 유동성이 감소했다. 유동성 위험에 빠졌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만약에 신한은행이 주택시장 채권을 못 판다면 그럼 신한은행은 또 대출해 줄 돈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 주택시장 채권을 팔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걸 팔아. 신한은행이 주택시장 채권을 팔아요. M을 매각합니다. 그럼 사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해요. 투자자. 이 투자자가 우리 일반인은 잘 안 돼요. 신한은행이 주택시장 채권 팔 때 1억짜리 팔겠습니까? 몇 천억씩 판다고. 그럼 이거 사는 사람이 투자자인데 대부분이 연기금 투자자라고 해요. 연기금 투자자. 우리 국민연금.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사준다고. 그러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 각종 기금 이런 돈들이 저 신한은행에 주택시장 채권을 사주는 거야. 국민은행도 가지고 있고 보험회사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국민연금이 이제 어디로 갈까? 신한은행으로 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신한은행은 주택시장 채권이라는 재산을 팔고 현금을 확보했다는 소리야.
그러면 저에게 설정한 요 10억이 신한은행에 채권 가지고 있다가 투자자에게 팔면 이제 저한테 설정한 채권이 투자자한테 간다고. 그러면 내가 내는 이자는 누구한테 갈까? 투자자한테 간다는 거야. 그러면 신한은행은 반드시 주택시장 채권을 팔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안 팔 수도 있죠.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 그것도 시험 문제였어요. 신한은행은 주택시장 채권을 반드시 팔아야 됩니까? no. 안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 문제예요. 그럼 이제 이 현금이 확보되면 그러면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높아졌다고 그래. 유동성이? 그럼 유동성 위험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여기에 초창기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거야. 유동성 위험이 감소요. 유동성 위험이 감소. 이렇게. 그럼 유동성이 높아졌단 말은 현금이 확보했다는 소리야. 그럼 현금을 확보했으면 또 대출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자, 지금 제가 저당 시장의 구조를 하면서 뭘 같이 설명하냐면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같이 설명하는 거야. 그 효과는 가장 시험에 안 나와.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에서 세 가지인데 저당 시장의 구조, 효과, 그다음에 3번 MBS 유형 요 세 가지 중에서 효과가 가장 안 나오는데 30회 때는 효과만 냈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일부러 수험생들에게 엿먹어라 그런 소리 같아. 가장 안 나오니까 공부를 가장 안 했는데 그것만 내버렸다고. 그럼 이 효과예요. 효과 이게 보면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되면 그러면 금융기관은 유동성이 높아진다. 맞죠? 유동성 위험이 감소한다. 현금이 확보했다는 소리야. 그럼 현금을 확보했으면 대출 여력이 생겼다는 소리죠. 그죠?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나타나는 효과. 만약에 신한은행이 주택시장 채권을 못 판다. 그러면 신한은행에 대출해 줄 수가 없죠. 그럼 차입자는 대출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신한은행이 주택시장 채권을 유동화시켜서 현금을 확보했으면 차입자는 차입 기회가 확대돼.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어. 신한은행에 돈이 없으면 대출해줘도 조금밖에 못 해줘. 대부분 10%, 10억짜리인데 1억밖에 안 빌려준다는 소리야. 돈이 생기면 10억짜리 돼서 6억, 7억을 빌려줄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대출 기회 확대. 그러면 가서 주택시장 가서 주택을 사면 주거 안정. 자가 소유 비율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그건 30회 때 감소라고 했다고. 감소라고. 그걸 효과라고 그래. 효과. 지금 효과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 저당 시장의 구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신한은행이 주택시장 채권을 팔았어. 투자자에게. 이 과정에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공기업이 여기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공기업이 아주 좋은 공기업이 여기 들어와요. 이름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름부터가 뭔가 딱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주택금융관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소리야.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돼서 금융기관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시장 채권 우리한테 팔아. 내가 사줄게 그런다고.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알았어요. 팔게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주택시장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팔아요. M을 매각한다고. 그러면 신한은행은 투자자에 직접 팔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팔든 똑같아요. 결론은 현금 들어오겠지 이렇게. 현금. 그러면 만약에 신한은행이 저에게 설정한 주택시장 채권 10억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팔면 내가 내는 이자는 어디로 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가는 거라고.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면 이 주택시장 채권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차입자 저하고 요 금융기관 신한은행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을 제1차 저당시장이라고 불러요. 제1차 저당시장. 제1차 저당시장은 신한은행 창구 가서 번호표 뽑고 그다음에 대출기에 직원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그게 1차 저당시장이에요. 그럼 1차 저당시장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야. 저당권 설정. 저당권이 팔리는 시장. 주택시장 채권이 팔리는 시장은 1차입니까? 2차입니까? 2차. 여기 이제 2차니까. 그럼 1차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되고 돈은 신한은행이 저에게 이거 돈 줄 테니까 주택 사세요 이렇게 한다고. 이게 주택자금.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런데 신한은행하고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하고 투자자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은
제2차라고 그래요. 제2차. 그러면 제2차 저당 시장 이렇게 불러요.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저당권이 설정되는 겁니까? 저당권이 팔리는 시장입니까? 팔리는 시장이죠. 이게 이제 저당권 유동화되는 시장이에요. 2차 저당 시장은 직접적으로 나에게 돈을 대출해 주는 시장이 아니죠. 2차 저당 시장에서는 신한은행에게 돈을 공급해 주는 거야. 이걸 돈을 줄 테니까 대출해 주세요. 이렇게. 2차 저당 시장은 주택자금 대출되는 시장입니까? 공급되는 시장이다. 공급.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다. 이렇게. 요 2하고 1자를 바꿔줘요. 이렇게. 2하고 1자를. 그럼 틀린 지문이야. 2차 저당 시장은 저당권 유동화되는 시장이다. 주택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다. 그거 2차인데 이걸 1차로 바꿔버리면 그럼 틀린 말이고 요 1차를 2자로 바꾸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게 저당 시장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저당 시장의 구조 받고 그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이 요거 팔리면 여기 팔리는 게 지금 매각. 요 매각하는 게 유동화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나 효과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 세 번째가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그럼 한국주택금융사에 주택상 채권이 무수히 많아요. 그걸 한국주택금융사가 그걸 팔아. 한국주택금융사가 이 주택상 채권 요걸 투자자에게 팔아요. 파는데 어떻게 파냐면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거야. 새로운 상품.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 요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데 그 새로운 상품 이름이 주택저당증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한국주택금융사는 주택저당 채권을 바탕으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OX? 오, 거기에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사가 저 주택저당증권이라는 것을 발행하는데 이걸 영어 약자로 MBS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그럼 주택저당증권이 발행되면 결국은 주택저당 채권을 팔게 된다고. 한국주택금융사가 팔게 된다는 거. 자, 시험 문제로 가볼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 채권을 바탕으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OX? 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 채권을 샀잖아요. 사서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는 거야. 그걸 MBS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주택저당증권에 유형이 있는 거예요. 형태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가 지분형이 있다고. 지분형 MBS라는 게 있다고. 지분형 MBS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채권형 MBS라는 게 있고 지랄 같죠? 갑자기 소련 말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번째가 두 개를 결합한 혼합형이 있어요. 혼합형.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다음 순환부터 하는 거예요. 혼합형이 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25회 때 시험 문제 가볼게요. 25회 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분형 MBS와 채권형 MBS의 혼합형 MBS도 발행할 수 있다. OX? 오. 근데 지분형 MBS가 영어 약자로 MPTS라고 해요. 그다음에 채권형은 MBB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혼합형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MPTB하고 CMO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제가 요거 했던 거 25회 때요. 봐봐. 25회 때는 혼합형 MBS도 발행할 수 있다. OX? 오. 요 25회 때고 요건 지금 처음 듣는 말이니까 어려울 거예요. 그럼 MPTB 이제 26회 때 시험입니다. MPTB는 이거 뭔 말인지 모르지 지금. MPTB는 MPTS와 MBB의 혼합형이다. OX? 오. 이제 거기에 오늘 배운 내용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요 깊은 내용은 배우지 않을 거고. 자,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 MBS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발행자 이렇게 불러요. 발행자 또는 발행기관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지분형 MBS, MPTS가 영어 약자인데 우리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말. 자, 우리말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얘들도 전부 다 우리말이 있다고. 이게 지금 저당 시장의 구조인데 저당 시장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한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MBS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 가지 유형에서 네 가지로 분리되는데 그 이름을 쫓아가죠. 이제 이름을. 저당 시장의 구조는 이제 끝났고, 근데 저당 시장의 구조를 배웠으니까 요걸 정리한 표를 한번 보자고요. 필기노트는 없어요. 필기노트 없으니까 이거 볼 필요 없고, 기본서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지만, 이거 배웠으니까 아까 표를, 그림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제1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차입자 나, 그 다음에 저당 대부를 정하는 금융기관 신한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주택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고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이다. 맞습니까?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하고 상관없고 신한은행하고 투자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이야.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신한은행과 발행기관 한국주택금융사 발행기라고 했잖아요. 발행한다고 이거요. 투자자 사이의 시장이다. 주택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다. 저당권이 유동화되는 시장이다. 1차 저당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다. 2차 저당 시장에서 1차 저당 시장으로 자금을 공급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하는데 그 MBS 유형은 지분형 MBS, 채권형 MBS, 혼합형 MBS가 있다. 그러니까 지분형 MBS가 MPTS. 근데 우리 이름은 우리말로 하면 주택저당 채권 이체 증권이라고 한다. 잘못됐다요. 이체 증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럼 채권형은 MBB인데 우리 이름은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MPTB는 또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CM도 이렇게 불러요. 우리말로 기억하지 말 것. 우리말로 기억해도 가서 한번 외워보세요. 요거 다음 주까지 한번 외워온다. 그러면 공부 잘못한 거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잘 안 외우죠. 안 외워지니까 외우지 말라고. 선생님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되는데 우리말로 나온다. 시험은. 그 우리말로 나오는데 우리말로 외우지 말라고? 우리말로 나오고 영어 약자로 써줘요. 그러니까 요걸 내고 싶다. 요 MBB를 내고 싶다. 그럼 MBB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은 그러면 MBB는 이러고 써준다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약자로 써주게 돼 있으니까 굳이 우리말로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왜 우리말로 안 해야 되냐면 이게 우리말로 했을 때 어렵다. 어렵기도 해요. 이거 외우기도 안 외워진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영어를 우리말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자들이 약간 다르게 표현해요. 이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 책하고 다른 책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름이. 그 국가에서 공인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요 MPTS를 출제할 때 우리말이 이 말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영어 약자로 써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말 필요 없어요. 영어 약자로 하는 거지.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MBS를 발행하는데 지분형이 있고 채권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다. 지분형 MBS는 영어 약자로 MPTS고 그다음에 채권형은 MBB고 그다음에 혼합형은 MPTB고 그다음에 CMO 요거까지만 하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여기 효과 받고 그다음에 유형 요 우리말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지문 요거 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자 1번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OX, O. 1자하고 2자를 제가 바꿔서 모의고사 내봤어요. 1자하고 2자를. 근데 50%가 틀려버려. 요 1차하고 2자를 바꿔놨더니 1차 저당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어디서 공급한다 말은 들어본 거야. 그래서 틀려버린다고. 자 2번 제2차 저당 대출 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틀렸죠.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나와 그런 나하고는 2차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 틀렸죠 벌써. 수요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신한은행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면 틀렸잖아요. 2차입니까 1차입니까? 1차.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속한다. 이거는 1차죠. 1차. 2차가 아니라. 자 3번 갑시다. 3번은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영어 약자 써주는 거야. 그러면 MPTB는 혼합형이에요. 혼합형. MPTS와 MBB의 혼합형 성격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4번하고 5번은 효과예요. 효과.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됐을 때 효과. 여기 효과 맞잖아요. 아까 효과. 자 그러면 5번부터. 5번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는 주택금융 학대로 여기까지 옵니까? 있습니까? 오죠.
주택지당 채권 유동화되면 그러면 신한은행이 돈을 많이 확보했으니까 대출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주택금이 확대된 거지. 주택금융 두 가지잖아요. 주택소비금융, 주택개발금융. 그러면 주택개발업자에게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고 수요자에게 많이 빌려줄 수 있으니까 주택금이 확대되는 거지. 그럼 주택금이 확대되면 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자기주택 비율, 내주택 비율, 자가주택 비율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근데 뻔뻔스럽게 감소한다고 냈잖아요. 옵니까 X입니까? X. 여기에 답이었어 그때. 그때는 30회 때는 주택지당 채권 유동화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로 틀린 거 그랬거든. 그 요거 답이었죠. 예? 자, 4번 지문은 여러 가지를 묶어놓은 거야. 효과를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묶어놓은 거라고. 그럼 볼까요? 주택지당 채권 유동화는 주택금융 활성화로 주택건설이 촉진되어 주거 안정에 기할 수 있고 대출 기한의 유동성이 증대되어 소비자의 담보대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수요자들은 차입자들은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 뭡니까 있습니까? 오. 초창기 시험에 이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대출 기간의 유동성이 증대했죠. 유동성 위험이 증대한다고 난다고. 유동성 위험이 증대. 유동성이 증대하고 유동성 위험은 뭐요? 감소하는 거라고. 감소. 이렇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디? 자, 책 보고 이제 수업 마무리할게요. 책은 339쪽이 있는 거요. 339쪽 저당시장의 구조라고 나왔습니까? 네, 그 저당시장의 구조가 우리 필기노트 91쪽에 있는 그림이니까 필기노트를 보고 하시고 여기 339쪽은 그냥 참고상으로 하는 겁니다. 1차 저당시장 그림 밑에 1차 저당시장은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고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고 저당이 설정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자, 넘겨봅시다. 넘겨서 2차 저당시장 나왔습니다. 2차 저당시장은 주택자금 공급시장이고 대출기관하고 투자자 사이에 이루어진 시장이고 저당이 유동화되는 시장, 저당이 매매되는 시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1차 저당시장과 2차 시장의 비교, 그 비교가 아까 우리 필기는 없지만 여기 봤던 거 요겁니다. 요거 필기는 없지만 요 책에 있는 요거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41쪽 가면 저당 대출 채권 유동화 제도 나오면서 MBS 나왔어요. MBS. 그러면서 341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넘겨봅니다. 넘겨서요. 343쪽 가봐요. 343쪽 가면 주택저당 증권. 그게 이제 주택저당 증권의 유형이야. MBTS, MBB, MPTB, CMO. 그래서 막 설명이 나와. 344쪽 갔더니 이체증권. 이체증권. 칠판에 있는 거 봐봐요. 요 MPTS인데 우리 책은 이체증권이라고 나오잖아요. 요 다르게 나오잖아요. 시험은 이렇게 냈는데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말로 기억할 필요 없다. 의의 나오고 특징 나오고 345쪽도 의의 나오고 특징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나중에 여러분 다 읽어볼 건데 그 내용을 다 종합한 게 그 내용을 종합한 게 347쪽. 347쪽 가면 그러면 핵심 나와서 주택저당 증권의 비교가 나와요. 비교. 그래서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이 쓰면서 MPTS, MBB, MPTB, CMO 나왔습니다. 그럼 MPTS에서 발행자가 나온가 봐봐요. MPTS에서 발행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투자자 나왔죠. 거기에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MPTS가 나오면서 발행자가 나오면 틀린 말이 된다고. 이렇게 배울 거라고 나중에. 그다음에 MBB 볼래요? MBB는 투자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누구만 나와요? 발행자만 나온다고. 이제 그걸 공부할 거라고. 그 표가 별표 3개. 그 표가 우리 책 92쪽에 있는 거야. 92쪽. 아니 필기노트 92쪽. 그 필기노트 92쪽으로 한번 다시 와봐요. 필기노트 92쪽으로 오면 그러면 MBS 유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MPTS는 지분형. 찾으셨습니까? 그 밑에 투자 나왔죠. 그게 투투투 나중에 외울 거라고. 투투투. 그 옆에 MBB는 채권형. 누구만 나옵니까? 발행자. 그래서 시험은 MBB를 잘 내. MPTS와 MBB를 잘 내는데 요 칠판 한번 봅시다. MBB. 요걸 낼 때 요 BB.
이 BB가 발발 하면 돼. 발발. 그래서 발행자만 나온다는 소리야.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그 표 밑에 별표 나오면서 MPTS에서 G 동그라미 2 동그라미 XX 크게 해놨죠. 나중에 그것만 외우고 가면 그 표를 다 외우게 된다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MPTS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하는 거야. G2XX 이렇게 한다고. 그 G2X에서 G가 뭐 같아요? 그렇지. 지분형이요. 2는요. 투자자. 그다음에 콜방어 X 써놨죠. 그러니까 콜방어가 뭔지 모르지만 안 된다는 소리야. 그다음에 초과담보도 없다는 소리야. 자, 이렇게 공부할 거라고. 자, 이제 오늘 공부 내용 끝났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쏙쏙들이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수업에 했던 것만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건강관리 좀 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니다. 되셨습니까? 예. 자, 다음 주에 뵙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